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사람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영업이라든가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많이 활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부부관계라든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든가 아니면 친구와 친구 관계에서도요,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내 뜻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요, 그 사람의 구성된 사주 특징을 보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면 되는가, 이해를 시키면 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요, 부부가 서로 싸움을 덜 하죠. 이런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마음이 넓거나 어떤 지혜가 많아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상대방의 사주 명식을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학우님들과 구독자분들께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 또 어떤 사주 구성을 가지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설득이 쉽게 되는가, 이해를 하는가,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관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관은 없을 무자 써서요, 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주 전체에 관성이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융통성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세요. 이 관성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는 미묘하지만 크거든요. 이 무관사주 분들은요, 관은 원래 인수를 생하잖아요. 관이 인수를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고의 폭이 조금 좁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나면 또 저한테 뭐 메일이라든가 또 블로그 댓글이 많이 달리죠. 선생님, 저는 무관사주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의 댓글이 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사주 전체 구성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관사주일 때 그렇다라는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양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용으로. 요 육친에 대한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하시면요, 통변을 하거나 사주를 풀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무관사주분들을 설득을 할 때는요, 우리가 근거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들이밀면 무관사주분들은 또 수긍을 빨리 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관성이 좀 튼튼하고 관성으로 주가 된 사주는요, 오히려 무관사주보다 설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본인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들면 집니다. 절대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관성이 뚜렷하게 있는 분, 뭐 정관이든 편관이든 상관없이 관성이 뚜렷하게 있으신 분들은요, 오로지 감성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관이든 정관이든 다룰 수 있는 건 식신상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식신상관은 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관성이 뚜렷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설득이 되어주는 거죠. 이 논리 같은 건 안 따지세요. 그래서 이 정관격이든 편관격이든 관성이 뚜렷하신 분들, 그런 남자분을 설득시키고 유혹하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는 애교가 많고 그 살랑살랑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식상의 기운이 많은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관성이 뚜렷하면 또 남성 쪽에서 이렇게 식상의 에너지로 설득을 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관성이 뚜렷해서 내가 정해진 틀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딱 반듯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요, 또 도덕적인 잣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본인들이 정확하게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이 뚜렷하신 분들을 설득시키려면 식상의 기운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식상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식상이 강하신 분들은요, 자나깨나 자존심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식신상관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식신이 많으면 물론 상관의 기운이 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상관이 기신으로 작용되는 분들은요, 똑같은 뭐 부류에 있는 분들이 남들이 나보다 좀 잘나 보이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같이 잘나는 것도 싫어요. 오직 자기만 주목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강하고. 이게 상관이 기신으로 활용이 될 때의 역할입니다. 물론 상관이 또 용신이나 희신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남에게 더 베풀고
희생을 하는 기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상이 조금 강해서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한테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분을 약간 깔아뭉기면서 얘기를 하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되신 분들을 설득하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 잘했다, 너 훌륭하다. 그런데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칭찬을 해서 설득을 안 됩니다. 이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이요, 또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칭찬하는지 아니면 가식으로 정말 어떤 걸 설득하려고 모면하려고 설득을 하는 건지를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거든요.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가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 식신상관이 너무 강하다는 말은 귀신으로 활용될 확률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고 진심으로 격려를 해주면서 너 정말 잘한다,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훌륭함을 내가 조금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면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식신상관이 강하신 분들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오바해서 도와주고 오바해서 또 설득을 당하십니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식신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재성이 강하신 분들, 재성이 강하신 분들의 성격은 어떨까요? 재성이 많다는 거는 일단 제다신약입니다.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재성이 강하지 않다고 하면 재성이 용신으로 활용되는 거고요. 재성이 강하신 분들, 또 재성이 주축을 이뤄서 사주 전체를 봤을 때 재성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설득할 때는요, 목적을 알려줘야 됩니다. 재성은요, 목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추상적인 목적이나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면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재성이 강하신 분들은요, 자기 일이나 자기 공간에 있는 것을 누가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재성이 강하다는 말은 겁이 많다는 거예요. 내 것을 뺏길까봐 겁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 죄를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성이 많으신 분들한테는요, 절대 오버해서 내가 당신 마음을 알고 있어, 나한테 털어놔봐, 아니면 당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죠, 이렇게 앞서가서 그 사람들한테 침범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쪽에서 나한테 마음을 열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이 백그라운드만 깔아주는 거죠. 그런 분위기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깔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재성의 사람을 설득할 때는 분위기를 깔아주고 목적을 정확히 짚어주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정확한 근거를 대주면 재성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결과물에 집착하는 게 또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설득을 들어줘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당신에겐 이런 결과물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겁재나 비견,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오행이거나 음양만 다른 겁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이 겁재는요, 비견하고 좀 다릅니다. 비견은 음양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너도 한 숟갈, 나도 한 숟갈,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나눔의 오행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진행하거나 무슨 설득을 할 때 너랑 나랑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야, 너랑 나랑 둘이 이런 일을 하면 효과적일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효과적입니다. 겁재는요, 그렇게 하면 안 움직여요. 겁재라는 거는요, 욕심이거든요. 너랑 나랑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겁재가 많으신 분들하고 또 비견이 많으신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상담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득의 기술이 그렇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학우님들 앱 깔아놓으시는 거 아시죠? 만세력 앱 보셔가지고요, 많은 글자가 있잖아요. 상관이 많거나 재성이 많거나 밑에 글씨가 다 적혀 있어요. 명량을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꼬셔야 되는 사람, 설득해야 되는 애인,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십니다. 저한테도 상담 메일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분을 제가 설득하고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여러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제가 상대방 명식을 보면 그분들이 주축을 하고 있는 육친의 오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행에 따라서 뭐 비견이 많다, 상관이 많다, 식신이 많다, 뭐 나오잖아요, 그 틀이.
거기에 맞춰서 이러이러하게 설득을 하고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거의 맞다고 합니다. 또 제가 또 실험해 본 결과도 그렇고요. 우리 학우님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테스트 해보시고요. 맞구나 하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오늘은 사주 명리로 상대방의 오행의 특성, 육친의 특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육친의 특징에 부합된 게 많기 때문에 사주를 통변할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블로그 오셔서 자세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학우님들이나 구독자분들도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